자, 이번 시간에는 해수가 상승하고 하강하는 작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크게 말하면 용승, 그리고 적도 지방에서 일어나는 워커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용어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익숙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을 들여서 계속해서 보고 듣다 보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챕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60°S에서 60°N 사이에 나타나는 대기대순환의 순환세포 A부터 D를 나타낸 것입니다. B와 C는 헤들리 순환, 그리고 A와 D는 패렐 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B와 C가 바로 직접 순환이 되고 A와 D는 간접 순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B와 C의 지상에서 부는 바람 저위도지요. 그래서 무역풍이 붑니다. 그리고 A와 D의 지상에서 부는 바람은 편서풍이 불지요. 열대 수렴대는 적도 부근에서 만들어지고 중위도 고압대는 위도 30도 부근, 그리고 한대 전선대는 위도 60도 부근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각각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으로 나타나고 있죠. 중심부에서는 각각 상승기류, 하강기류, 상승기류가 나타난다는 점 그림을 통해서 같이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용승에서 승이라는 것은 올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표층의 수가 양쪽 그리고 사방으로 퍼지게 된다면 이 공간을 메꿔주기 위해서 심층으로부터 차가운 해수 그리고 산소가 많은 해수가 올라오게 되죠. 바로 이러한 현상을 용승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표층의 수가 모이게 되면 이것이 어디론가 가야겠죠. 바로 심층으로 가라앉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를 침강이라고 하죠. 표층의 수는 바람이 부는 방향 그대로 이동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구 자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힘, 전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향력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표층의 수가 풍향의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이동하며 남반구에서는 풍향의 왼쪽 90도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표층 해수의 수송을 가리켜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지요. 에크만 수송 때문에 바람 방향의 오른쪽 또는 왼쪽 90도로 해수가 이동하며 갖가지 현상, 그러니까 용승이라든지 침강이라든지 이러한 현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동해안에 남풍이 불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풍이라는 것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바람이죠. 계절로 따지자면 여름철이 되겠습니다. 자,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표층의 수는 이것의 오른쪽 90도 방향인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동해안의 해수가 동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해안가 부근에 있는 바닷물은 줄어들게 되겠죠. 일시적으로 줍니다. 그러면 이를 채우기 위해서 심층에서부터 차갑고 산소가 많은 해수가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바로 용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교재 1번 보겠습니다. 해수의 순환은 3차원 공간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수평 방향의 움직임은 내부 해수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줍니다. 만약 표층 해수가 발산한다면 이를 채우기 위해 심층의 해수가 올라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용승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표층 해수가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인 해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겠죠. 그래서 심층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를 침강이라고 합니다. 대기의 연직 방향 움직임을 기류라고 했는데요. 해수의 연직 방향 움직임을 각각 용승과 침강이라고 합니다. 지구 자전에 의해 움직이는 물체는 전향력을 받습니다. 북반구의 경우 오른쪽 직각 방향인데요. 표층의 수도 바람에 의한 전향력을 받아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를 발견한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에크만 수송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림 보겠습니다. 북반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의 그림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부는 케이스입니다. 바로 북풍이죠. 그러면 표층 해수의 평균적인 이동 방향은 오른쪽 직각 방향인 동에서 서쪽 방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해수가 서쪽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이 지점은 바닷물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채우기 위해서 심층에 있는 차갑고 산소가 많은 해수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바로 이를
용승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용승은 바닷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연안용승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런 지역에서 남풍이 붑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지요. 그러면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하게 되죠. 자, 해수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연안 지역에는 해수가 쌓이게 됩니다. 쌓인 해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로 아래쪽으로 가라앉아야 되겠죠.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침강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연안 침강이라고도 불리게 되는 것이지요. 자, 다시 한번 보자면 북반구에서 서해안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서해안이라는 것은 육지의 서쪽에 바다가 있다라는 뜻이죠. 여기에 북풍이 불게 되면 해수는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이동, 비어있는 지역에서 용승이 일어난다. 반대로 남풍이 불게 되면 해수가 이렇게 연안 쪽으로 이동하게 돼서 쌓이게 되죠. 그러므로 이쪽 연안에선 침강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마찬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문제를 통해서 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연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나는 북반구 해양에서, 북반구 해양입니다, 에크만 수송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바람이 부는 방향이 아니라 에크만 수송이라는 점, 이것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북반구의 에크만 수송은 바람이 부는 방향의 오른쪽 직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직각이 이러한 결과라면 여기에 바람은 어떻게 불었을까요? 바로 이렇게 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12시 방향에선 바람이 어떻게 불었을까요? 이렇게 불었겠지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지역에서도 이렇게 바람이 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반구의 경우 이 지역은 저기압이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보겠습니다. 자, 나에서도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고 있으며 바람이 부는 방향을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자, 그리고 요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에크만 수송은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으로 일어나고 있죠. 바람의 부는 방향이 시계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중심부에 고기압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 3, 4번에 대해서는 얘기가 끝났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용승이라든지 침강이 일어나는 해양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가 같은 경우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표층해수가 발산합니다. 그러면 가운데 저기압의 중심 지역은 바닷물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죠. 이를 메꾸기 위해서 심층에서부터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가 지역에서 용승이 일어납니다. 나는 반대로 표층의 해수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럼 모인 해수는 어디론가 가야겠죠. 그래서 나 지역에서 침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에크만 수송 파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넘어갔다, 잘 알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캘리포니아 지역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할리우드가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을 얘기를 해봤을 것입니다. 바로 중위도 고압대 지역이기 때문에 날씨가 맑다 라고 한번 언급을 했었지요. 자, 그래서 미국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고기압이 발달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 이 고기압대가 북쪽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 지역에 시계 방향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시계 방향의 바람,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면 해안가를 따라서 북풍 계열의 바람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바닷물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즉, 표층의 해수가 이렇게 연안에서부터 먼 바다 쪽으로 빠지게 되니까 이를 메꿔주기 위해서 심층의 해수가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용승이라고 하죠.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표층의 해수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높고 영양염류의 그 농도 역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랑크톤 등 그 해양 생명체들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죠. 해서 여름철에 미국 서부 해안을 따라서 플랑크톤 농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온, 플랑크톤 등을 통해서 어떤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그림처럼 연안 바다에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고 생각해 봅시다. 북반구 표층수의 흐름은 바람의 오른쪽 직각 방향이므로 서쪽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연안에서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모양이지요. 이를 채우기 위해 심층에서부터 해수가 올라오게 되는데 이를 연안용승이라고 합니다. 반면 남풍이 불 경우 연안으로 바닷물이 모이게 되어 육지에 도달한 해수가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를 연안침강이라고 합니다. 적도 지역에서도 용승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저기압 때문이 아니라 에크만 수송의 방향이 북반구와 남반구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북반구의 경우 해수는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남반구는 왼쪽 직각 방향으로 이동하죠. 북반구 적도 부근에서는 북동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수는 이것의 직각 방향인 이렇게 적도에서 먼 극지방 쪽으로 이동하게 되지요. 자, 반면에 남반구에서는 남동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해수는 왼쪽 직각 방향인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이동하는 방향이 발산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발산하기 때문에 적도 지방의 해수가 부족하게 되어 이를 채우기 위해 심층 해수가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적도 용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도 지역에서는 표층 해수의 수온이 의외로 낮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림은 전 세계 용승 지역을 나타낸 것인데요. 보통 용승이 일어나는 것은 대륙의 서해안 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적도에서도 나타나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많은 용승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연안, 페루 연안 역시 대양의 서쪽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은 차가운 해수가 있기 때문에 태풍이 만들어지지 않는 지역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도 지역에서도 아프리카 서해안부터 남아메리카 그리고 동태평양 지역까지 용승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가운 해수에 용승이 일어난다는 것, 그것은 여기에서 사는 생명체들의 개체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남아메리카 서해안 지역에서 플랑크톤 농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로 나올 때는 해수의 온도 대신에 이와 같이 플랑크톤 농도 또는 엽록소의 농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수의 온도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자료 해석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을 잘 연계시켜서 여러분들이 암기가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구나 또는 이러한 결과를 보고 이게 원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연안 용승이 발생한 A 해역의 위치와 3일간의 표층 수온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24일, 25일, 26일을 봤더니 26일에서 27일로 가는 시기, 바로 요 시기에 표층의 수온이 굉장히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용승이 발생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용승이 발생하기 위해선 동해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남풍이 불어야 됩니다.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불어야지만이 에크만 수송에 의해 표층의 해수가 동해에서 먼 바다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를 채우기 위해서 심층의 해수가 올라오므로 바로 표층수온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6일에서 27일 넘어가는 기간 사이에 남풍이 강하게 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기에 표층 해수의 용존 산소량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해수의 수온이 낮은 26일, 27일에 용존 산소량이 더 많을 것입니다. 자, 4번입니다. 남반구에서의 에크만 수송은 바람 방향의 왼쪽 직각 방향입니다. 그래서 적도 부근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적도 북쪽은 북동 무역풍이 불기 때문에 표층 해수는 북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적도 남쪽은 남동 무역풍이 불기 때문에 표층 해수는 남서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적도에서는 해수의 발산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메우기 위해 깊은 바다에서 차갑고 영양 염류가 많은 해수가 올라옵니다. 이를 적도 용승이라고 합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저위도 지역에서는 무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무역풍은 동풍 계열의 바람이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표층 해수 역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물론 에크만 수성도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동에서 서로 이동하게 되지요. 그러면 동쪽에 있는 해수가 서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다가 태양을 계속해서 만날 수가 있겠죠. 태양을 보다 보니까 점점 바닷물의 온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쪽 연안에 다다를 때까지 가게 되면 해수의 온도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태평양 지역에 따뜻한 해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여기 바로 위에 있던 공기 역시 따뜻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따뜻하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우세하며 지표, 그러니까 해안의 해면의 기압은 주변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태평양 지역을 보겠습니다.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간다 라는 것은 동태평양 지역의 해수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럼 이를 메꾸기 위해서 차가운 해수가 용승하게 됩니다. 차가운 해수가 용승하니까 바로 위에 있던 공기 역시 차가워지고 이 지역에서 하강 기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리하면 태평양을 중심으로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상승 기류, 동태평양 지역에서는 하강 기류가 나타나며 동서방향에 거대한 순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를 워커 순환이라고 하죠. 워커 순환은 무역풍의 세기에 따라서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를 반복하게 됩니다. 만약 무역풍이 강했을 때는 워커 순환도 강해지게 되는데요. 이때 나타나는 기상이변을 가리켜 라니냐라고 합니다. 반대로 무역풍이 약하게 되면 워커 순환 역시 약해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기상이변을 엘니뇨라고 합니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서태평양 지역 따뜻한 해수가 오니까 지표에 그러니까 해면 기압이 저기압, 상승 기류가 나타나지요. 그리고 동태평양 지역은 어떻습니까? 심층에서부터 용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차가운 해수가 있어 이 지역에 해면 기압은 고기압, 그리고 하강 기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도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거대한 연직 방향의 순환이 나타나는 것, 바로 이를 워커 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워커 순환의 세기에 따라 각각을 엘니뇨, 라니냐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워커 순환 때문에 서태평양 지역의 표층해수 수온이 높고 동태평양 지역은 표층해수 수온이 낮습니다. 그리고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 역시 서태평양보다 동태평양이 더 얕습니다. 강수량을 비교해보게 되면 서태평양 지역의 상승 기류가 우세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 자체가 적도 지역에서, 적도 태평양 지역에서 평상시에 나타나는 대기 순환의 흐름, 그리고 일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무역풍에 의해서 대기의 연직 순환이 나타난다. 서태평양 지역은 상승 기류, 동태평양 지역은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 해서 서태평양, 그러니까 호주라든지 아니면 파푸아뉴기니 이런 지역들이 있죠. 여기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는 편이고, 동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중부 아메리카 또는 페루, 에콰도르 이런 지역은 건조한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정리하겠습니다. 페루 연안에는 남동 무역풍이 붑니다. 그래서 해수가 서쪽 방향으로 빠져나가고 이를 메우기 위해 심층에 찬 해수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페루 연안 지역은 해수 온도가 주변보다 낮고 이와 접하는 공기의 온도 역시 낮습니다. 기온이 낮으므로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편입니다. 기압이 높다는 것은 하강 기류가 우세하고 날씨가 맑은 편임을 의미합니다. 반면 무역풍에 의해 적도 부근의 해수는 동에서 서로 이동합니다. 호주나 오세아니아 지역의 해수가 다다르게 되면 정체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지역은 가열된 해수가 모이고 접하는 공기 역시 주변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기압은 낮은 편이고 상승 기류가 우세하여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옵니다. 태평양을 중심으로 동쪽은 고기압이, 서쪽은 저기압이 발달하고 이것이 동서방향의 거대한 연직순환을 만듭니다. 이를 워커순환이라고 합니다. 워커순환은 무역풍의 세기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지며 워커순환의 변화로 나타나는 기상이변을 각각 엘니뇨와 라니냐라고 합니다.
해수의 순환에서는 방향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평면 지도는 동서남북을 구분하기 쉬우나 원형 지도는 그 구분이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남극을 중심에 두고 순환의 방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남극이니까 남극이 있는 쪽이 무조건 남쪽입니다. 그러면 반대편은 북쪽이겠죠? 이를 통해서 동서 방향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습을 지난 차시 문제를 통해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남극이 가운데 있고 동그란 지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었죠. 어느 방향이든지 남극과 반대쪽에 있는 곳이 무조건 북쪽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동서 방향을 판단한다 라는 것을 연습을 해봤을 것입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지난 차시 문제를 보고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연습했던 문제인데요. 이번엔 정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용승이 발생한 A 해역의 위치와 3일간의 표층 수온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아까 봤듯이 26일에서 27일 가는 기간 동안 표층 수온이 굉장히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해 지역에 남풍이 불게 되고 남풍이 부니까 에크만 수송에 의해 연안에 있던 바닷물이 먼 바다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를 채우기 위해서 A 지역에 용승이 일어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연안 용승은 24일보다 26일에 활발하다. 용승이 활발하기 때문에 표층 수온이 낮아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억의 설명은 맞습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연안 용승이 일어나는 기간에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 자, 아까 봤듯이 용승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에크만 수송에 의해 해수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기간에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합니다. 자, 디귿. 표층 해수의 용존 산소량은 24일보다 26일에 대체로 높았을 것이다. 용존 산소량은 해수의 수온에 반비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수온이 낮을수록 산소는 많이 녹아있다 라고 할 수 있죠. 24일과 26일에 표층 수온을 보게 되면 26일이 더 낮습니다. 그러므로 용존 산소량은 26일이 더 높았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디귿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용승과 워커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행히도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들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